삼성전자와 LG전자로 대표되는 국내 가전기업들의 이란 재진입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2018년 미국 제재 후 자국을 떠난 한국 기업들의 가전제품 수입 금지를 명령해서입니다. 최근 현지에서는 가전제품 가격이 폭등하며 우리 기업들의 재진입설이 조명됐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란이 인구수 기준 세계 10위권의 개척 가능성이 큰 시장인 만큼 하루빨리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 등 외신은 지난달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공식적으로 한국 가전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신정일치 체제의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갖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두 개의 한국 회사로부터의 수입 재계약은 이제 막 자립하기 시작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뒷심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한국산 가전제품의 수입을 단단히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두 개의 회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년 동안 이란에서 호황을 누렸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8년 미국이 핵합의 결렬 이후 이란의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현지에서 발을 뺐습니다. 당시 이란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잊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제재에 가담해 이란을 떠난 나라의 기업이 다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G+와 같은 자국 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란 내 가전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한국 업체의 재진입설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후세인 타나이 이란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6월 한국의 공산품 전자제품 생산기계 기술 장비 등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동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제재 후 한국에 묶인 이란의 자금은 70억 달러 약 8조 3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란 내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은 한국 제품 수입 시 국산 가전산업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반발했고 이를 반영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런 조처가 당장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2018년 이후에도 일부 유통업자를 통해 이어오던 제품 공급은 끊기겠으나 우려할 만한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업계 입장입니다. 이번 재진출설 이후 현지에서 우리 기업을 향한 적대적 목소리가 거세졌는데요. 이란 의회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배신자라고 칭하며 이들의 재진출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여론이 장기화할 경우 향후 재진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란은 8,500만 인구가 사는 세계 18위권의 국가로 시장이 절대 작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이란 재진출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고 볼 수 있어 양국의 관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장관이 한국 내 동결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란에서의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반관영 ISNA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한국이 지난 3년간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영 방송을 통한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이란 아이들이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드라마 속 한국인이 우리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냐고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교류에 있어서 국가 간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 사례를 언급했다고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주몽과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배우 이영애가 출연한 대장금은 2006년 10월부터 약 1년간 국영방송 IRIB를 통해 방송돼 9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이란 정부는 해당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잘못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결 자금이 묶인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이란은 미국에는 말할 처지가 못 되니 괜히 한국의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란이 한국의 삼성과 LG를 몰아내고 자국 기업이라고 세운 기업의 이름을 보면 삼즉 딱 봐도 한국의 삼성을 따라한 기업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한편 이란이 한국 제품의 수입을 막자 이란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질 좋은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싶은데 정부의 감정적 외교에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이런 막무가내 행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를 생산하고 이란의 경제는 석유로 인해 돌아갑니다. 한국에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는 손을 잡은 것이죠. 한편 중국의 이란산 석유 구매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4개월간 중국이 이란에서 들여온 원유는 무려 1780만 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2018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란산 석유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최근 보도에서 중국이 이란산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다며 중국과 이란 양국이 장기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자는데 뜻이 맞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이란은 지난해 앞으로 25년간 경제, 안보 분야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산 석유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대신 통신, 항구, 철도,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 파트너십의 요지입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기술적, 군사적 지원까지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게 이처럼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를 중동으로 확장하는 데 이란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석유도 공급받으면서 중동으로의 확장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중국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한 태도를 취하며 우리나라의 제품 수입 금지를 강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이 이란과 중국의 원유 거래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정체된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제재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중국에 하루 100만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원유를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과 중국의 원유 거래를 차단한다면 이는 이란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베네수엘라로 항해 중이었던 이란 유조선에서 석유를 압류하는 등 이란을 압박해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제재 방안은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실행될 계획입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위 사국 및 독일 등 6개국과 맺은 것으로 이란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긴 하지만 이란에서 석유를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위태로워졌는데요. 만약 한국과의 관계도 심각해진다면 이란은 끝도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자신들의 암울한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지난 4월 핵합의 복원 협상이 시작됐지만 현재 잠정 중단됐는데 이란은 농축 금속 우라늄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20% 농축 금속 우라늄의 생산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란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국이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미국 국무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보았지만 이란이 금속 우라늄을 제조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이 금속 우라늄 제조 계획을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자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은 금속 우라늄 생산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 단계라며 이란은 금속 우라늄을 생산해야 한다고 당연시할 만한 민간 수요가 없다라고 반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란이 핵합의 약속을 재차 이행하지 않아 걱정된다며 이란으로서는 또 하나의 불행한 퇴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란은 우방국이던 한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더니 결국 국가적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디 이란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